자, 전 시간에 되었던 우리 특별 권력관계,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와 일반 권력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자, 그럼 예제 문제로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특별 권력관계의 문제가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의 특별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배제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특별 권력관계에 바라지는 행정규정, 법치규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해서 대표적인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3번의 특별 권력관계 내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고, 우리가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거든. 4번에 대해서 특별 권력관계 설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특별 권력관계, 일반 권력관계 다시 한번 꼭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출제 우리가 이론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늘 이야기하죠.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요 이론하고 요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또 이론과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요 이론과 문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럼 이론 달고 문제를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을 안 해도 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 전처럼 우리가 머리를 계속적으로 써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론 따로 놀고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특별 권력관계와 일반 권력관계를 공부했다면, 이론을 공부했다면 이 문제도 특별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대표적으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역시 이제 긍정설, 부정설이 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은 긍정설이 있겠죠. 그러면 절대설, 구별설, 일반 권력관계는 국가와 개인 간, 즉 법주체 차원의 외부 관계에 비해서 특별 권력관계는 행정의 내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 구별설을 우리가 하자. 자, 이번에 특별 권력관계의 특질로서 행정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조금 전에 문제도 우리가 봤고요. 당의 특별 권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 구별설이 있어요. 제한적 긍정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 긍정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 긍정설은 대표적으로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면서 특별 권력의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반적 긍정설, 즉 상대적 구별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 수정설, 우리 원래 교수님 많이 들어봤죠. 원래 오토바이어, 아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오토바이어. 그러니까 원래 교수에 하면 특별 권력관계의 기본관계와 경영 수행관계로 나누어 기본관계의 행위를 행정행위며, 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교수님, 자, 기본관계가 되는 데서 특별 권력관계 자체의 승리, 변경, 종료 또는 강일관계 구성원의 법적 지위, 본질적 사항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공무원의 임명, 그 다음에 전직, 그 다음에 군인의 입대, 제대, 국공립대학교의 학생의 입학허가, 제적, 그 다음에 정학, 수행자의 행위 집행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점차 수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기본관계, 경영 수행 간의 관계 구별로 여기에서 기본관계가 있어요. 기본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경영 수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관계는 공무원의 임명, 국가가 공무원을 임명하는 임명관계는 기본관계가 되죠. 자, 군인의 입대 제대, 국공립대학교 입학대학 수행자의
집행과 관련돼서는 요거로 대표적인 기본관계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 수행관계는 대표적으로 뭐냐? 공무원에 대한 직무 명령, 군인의 훈련 관리, 국공립 학생의 수업 성적 평가, 수행자에 대한 현행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영 수행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교수의 수정론에 대해서는 기본 관계와 여기에 대해서 경영 수행 관계로 수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정설을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설이 있겠죠. 부정설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이라는 걸 잡아놓고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특히 이번을 한번 보죠. 자, 특별 권력과 일반 권력은 동일한 것으로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치주의 일반적 형식적 타당성을 주장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특별 권력의 발동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정설의 대표 주자는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과 그래서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간단한 결론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종준주의가 확립된 헌법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하여 헌법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나 국가 내부 관계, 즉 일반 권력 관계는 그 목적이나 기능을 달리하는 부분 사회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 사회에서는 그 목적 기능을 성취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재량권 및 판단의 여지를 가지므로 구성원에게 일반 시민이 가지 않는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는 거야.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그러면 국가와 부사인 간의 관계, 특수성을 인정. 이 특수성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상대적 구별설, 그래서 상대적 구별설로서 제한적 검정설이 타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게 학설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거진 통설화된 게 바로 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 권력관계와 일반 권력관계의 의미에서 상대적 구별설을 띠고 있다. 요 의미를 확인해달라.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소위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래 교수에 우리가 있죠. 이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 개념에 대한 불집합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맞죠. 여기에 대해서 불집합성 특수한 관계죠. 이번에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 징계권은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 배제 및 이익을 박탈에 거친다. 우리가 이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죠. 원래는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나누고 경영 수행 관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원래 교수도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에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 한번 보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의 판례는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 권력 관계의 개별적, 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 권력 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 관계를 관리 관계 내지 일반적 권력 관계로 분해 기속시키는 개념. 이게 바로 특별 권력 관계. 원래 교수는 기본 관계든 경영 수행 관계든 우리가 여기 대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제 문제의 대표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그러면 언제 때 우리 특별권력과 성립하고 소멸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경우 징소집 해당자의 입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립하겠죠. 자, 전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수행자의 교도소 수감,
일정한 자격 있는데 공공조합의 관계가 있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대표적 특별관계에 대해서 성립은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임의적 동의, 국공립학교, 보혜역 입학, 공무원 관계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강제적 동의로서는 학력 아동의 중등학교에 취학,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권력관계가 소멸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립에 대해서 소멸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목적을 달성,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특별권력관계가 소멸하게 돼 있고, 자,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털태로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 권력주체에 대한 일반적인 해제, 학생의 퇴학 처분이 있고요. 소멸 어린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 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당연히 우리가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 공법상의 건무관계. 자,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상의 건무관계에 대해서 민사상 고용관계가 있고 공법상의 이인관계와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임명,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일반적 의사로 성립되는 경우 병역법에서 병역경의 징집,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 이용관계는 우리 국공립학교의 제약관계, 이게 바로 영조물 이용관계로서 국공립도서관의 이용관계, 전염병 항제 국공립병원 임원관계, 교도소의 수용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상의 건무관계, 건무를 한다. 그러면 공법상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가 국립도서관을 이용해요. 그러면 영조물 이용관계로서 특별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의 특별 감독관계라는 게 있어. 자, 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 이게 공공조합이죠. 대표적으로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그 조합원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네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 건무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영조물 이용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 특별 감독관계, 여기에 대해서 공법의 사단관계, 농지개량조합, 하나 예를 딱딱 하나 들어놓으세요. 스스로 공부하실 때.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 권력관계의 내용 및 한계가 나와. 특별 권력관계의 내용으로서 명령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의 주체는 당의 특별행정법 관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성원 내에서 명령 강조할 수 있다. 명령권. 여기에 대해서 활동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냐? 자, 직무명령이죠. 상사화에 대한 지시, 여기 활동 형식이 자, 일반적 추상적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훈령이라든지 훈령, 영조물 이용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 내용으로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명령권에는 명령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징계권이 있죠. 자, 징계권과 관련돼서 특별행정과 관계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불란제에 대해서 징계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징계 관련돼서는 뭐 우리 자르는 것,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 행정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징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징계벌과 행사벌, 자, 행정벌은 그 성립 기초가 다름으로써 양자를 동시에 변경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한 번 부과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징계벌과 행정명벌은 달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사소추를 반드시 먼저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행사소추 선행의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국가공무원이야. 그러면 국가공무원한테 명령할 수 있죠. 명령. 그러면 추상적으로서 구체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은 행정규칙이 아니고 요거는 직무명령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바로 대표적인 징계벌이 돼요. 징계벌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 공무원이 국가대표 명령이 있겠죠. 추상적 법규명령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은 행정처벌이 돼. 대표적으로 행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자, 징계벌, 그 다음에 행정벌, 이걸 많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징계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그러면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형벌이고,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행정벌, 행정벌도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질까요? 예, 가태료하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로 나눠진다는 행정질서벌, 질서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자, 징계벌, 행정벌 의미가 이제 완전히 그런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다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무슨 벌? 자, 징계벌. 여기에 대해서 일반 권력관계는 무슨 벌? 자, 행정벌이 된다는 거. 그러면 자,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한계는 어디까지 우리 한계를 둬야 될 건가? 자,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특별권력의 발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된다. 필요한 범위. 역시 뭐 필요한 범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가인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 이번에 특별행정법 관계 내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 없이 불가능하며 법규상의 한계,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조리상 즉 신인 측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법인 내에서 행사돼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법규상 한계, 조리상의 한계를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 권력의 한계를 우리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특별행정법 관계와 법실이 오게 되죠. 자, 법률 유보의 원칙 많이 들어봤어요. 법률에 유보해 놓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으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있어. 자, 기본권 제한도 기본권 제한. 자, 그러면 기본권 제한으로서 특별행정법 관계에서도 그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는가? 요 사법심사. 자, 각기 다르다고 그랬죠. 자,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행정법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죠. 그러면 일반 권력관계는 적용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판례도 어떤 행위가 특별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 제외될 수 없다고 보고, 공무원의 근무 관계나 국공립대학의 재학 관계에서도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판례를 모아주었어요. 자, 우리 보시죠. 농지계량, 조합과 직원과의 관계,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요.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의 임직원 근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최근 우리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 대판으로서 불인정했고요. 3번에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접견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로서 이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건태 접견 금지 사건 대표적으로 1991년 5월 8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혼으로 봤고요. 4번에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소속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역시 맞아요. 행정처분이었지만 행정처분이어야지 헌법재판소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번에 구청장이 동장에게 행한 직권 면책 처분에서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된다. 그러면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 아시죠? 요즘은 이제 주민센터 의회 센터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의미를 받아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되는 것,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꼭 우리 한번 특별권력관계 이론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적 의미의 특별 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사정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봤죠.
특별근격관계 내부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의 통제가 된다. 맞고요. 자,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3번의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더 이상 특별관계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맞고요. 자, 행정기관들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 우리가 설명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에서는 요거는 현대적 의미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현대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 국립도서관의 이용한 특별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고전적 특별권력관계와 항상 문제를 풀 때 현대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의미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특별권력관계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의 특이한 이론을 얻어서 프랑스법에서 특별권력관계 존재하지 않았다. 맞네요. 사법과 공법이 일어나된 해에서.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번은 바우프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 중 기본관계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려져. 3번의 특별권력관계 행정주체, 명령권, 징계권, 경찰권, 가세권은 거대에 말하는 포괄적 지배권과 징계권의 특별권력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오늘날에서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유보,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 의미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놓고 학설들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되고, 고전적 특별관계와 현대적 특별관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